안녕하십니까. 교육 전문가 최하진입니다. 제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수가 저에게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r. Choi, can you come to my office? 이 영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Let's work together more. We have a lot of research project. 연구 프로젝트가 엄청 많은데 당신의 포스트닥터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에 다시 교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It's great honor for me. 나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탠포드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I decided to go to China. 제가 중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봉사자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때 짓는 표정 아시죠? What? What? 그러면서 입 모양이 벌써 이거 나오니까 보니까 Are you crazy?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Yes, I'm crazy. 예, 저 미쳤습니다. 예, 저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Not for Stanford. 이 스탠포드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Not for my reputation. 내 명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Not for the money.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봉사의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큰 소리 칠 수 없어서 속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스탠포드를 거쳐서 중국에 갔습니다. 처음엔 대학 교수를 하면서 대학생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초점을 잃은 듯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자. 교육이 인생의 희망이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학생이 1,700명이에요. 교직원이 선생님들이 300명. 근데 저는 이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한국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배, 후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선배는 뭐하냐? 바로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형들처럼, 누나처럼, 언니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하나의 서번트 리더십을 길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뭘 했냐면 각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종종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어요. 까르보나라, 갈릭 브레드 이런 거 만들어주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 잠도 같이 자. 파자마 나이트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야. 또 하나 뭐냐면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 방은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 방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장실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좀 있군요. 예? 좋은 학교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예. 대부분 교장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교장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학교의 명예를 올려준 사람, 또 한 사람은 퇴학 위기에 있는 사람. 예.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교장을 못 만나. 그래서 교장실을 우유 카페로 만들었어. 쉬는 시간에 교장실 찾아. 그래서 우유를 같이 마시면서 또 교장 선생님이 없을 때는 선생님들과 같이 또 우유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눠. 그래서 교장실은 위즈덤 스테이션, 지혜의 충전소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아이들에게 참 독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아이들 관계에 독이 많아요. 어떤 비교의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난 정말 해외에 있잖아요. 한국 교육을 바라볼 때 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왜 등급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등급. 그래서 난 무슨 한우인가 싶었어요. 한우? 1등급, 2등급? 근데 내신 성적 등급이 있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월감이 있고 교만감이 있고 또 못하는 아이들은 또 열등감이 있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뿐만이 아니야. 멘탈의 독이 많아. 그래서 불만, 불평, 그다음에 부정적이고 강박증에 이런 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독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톡스라는 게 독을 빼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독을 빼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자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담 감상문을 썼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께는 공부 잘하는 착한 딸, 선생님들께는 공부 잘하는 성실한 학생, 친구들에게는 완벽하고 멋있는 친구로 보여지기 위해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혼자 아파하던 내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내 자식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 아이들의 그 모습을 제가 이 아이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적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독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연이의 독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자연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또 험한 어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비교, 열등감 갖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연이 부모에도, 이분은 현직 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은 성적에 대한 집착에서, 자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었어요.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불안했습니다. 조급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독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런 독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독이 있으니까요. 이 멘탈의 독 말고도 브레인의 독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할 때 피사라고 아시죠? 국제학업 성취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한국과 핀란드는 최상입니다. 둘 다 A+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도는 한국은 최하위, 핀란드는 최상위. 이거보다 더 정말 그 슬픈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학생들하고 핀란드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10시간 공부한다면 핀란드 아이들은 5시간밖에 공부 안 해도 A+를 받는 거야. 우리는 10시간 낑낑거리면서 공부해야지 간신히 A+를 받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어디가 문제 있을까? 공부력은 단위 시간당 공부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있어서 총 공부한 양은, 공부력이 일정하다면 공부력 곱하기 총 공부한 시간이야. 그렇잖아요? 자, 여기 그림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은 10시간을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력을 50으로 공부했어. 그러면 뭐야? 50 곱하기 100, 즉 가로 곱하기 세로가 공부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500이야. 근데 핀란드 아이들도 똑같이 500을 받았어.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예요? 공부 시간이 반밖에 안 되니까 5시간만 공부하고 공부한 양은 똑같아, 500. 그러면 뭐가 더 높을까? 공부력이 100이야. 공부력이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의 시간을 늘리는 거, 이것이 아니라 공부력을 높여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부, 교육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핀란드 아이들은 공부, 창의력 쑥쑥 자라는 거예요. 뭘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5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5시간은 뭐 하겠습니까? 봉사 나가고 또 합창도 하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과가 없잖아요. 공부력만 높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독을 빼줘야 되는 거, 바디 디톡스. 이 우리 몸에 독이 있잖아요.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유해균이 많아, 우리 안에. 유해균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유해균을 굶어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부로부터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장에 뭐가 많이 생기냐면 유익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Eating something, 내가 좋아하는 것을 eating, 먹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준다. feeding. 이 feeding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몸 남용하지 않습니다. 정크푸드, 인스턴트, 비계 많은 거, 이 등등의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유해균이 가득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부 면역력도 약해져.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져. 아토피도 생겨. 또 머리가 안 좋아집니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의 나쁜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을 다스리는 자 뇌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독의 원리를 우리 멘탈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멘탈에 지금 두뇌, 이 브레인 디톡스, 브레인을 디톡스하고 싶잖아요. 근데 머리를 어떻게 디톡스하겠습니까? 멘탈을 디톡스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다, 짜증난다, 그 다음에 신경질 난다, 분노, 그 다음에 초조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멘탈의 독이야. 근데 이것이 공부를 방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을 디톡스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멘탈을 먼저 디톡스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 멘탈을 디톡스하는데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디톡스하냐? 어떻게 하겠어요? 내부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좋은 멘탈 푸드, 멘탈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멘탈 음식을. 그러면 우리 두뇌가 다 그린라인으로 바뀌어. 그래서 공부력이 높아져, 창의력이 높아져, 상상력이 많아져, 푸른 바다를 꿈꿀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본 거예요. 진짜 효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복도에다 만들어. 보이지 않으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에다가 책꽂이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다 책을 꽂아놔. 그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보게 돼. 책을 읽게 돼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이거 역시 가정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집에 TV 다 치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책꽂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늘 밥 먹을 때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가 안 된다, 삶을 남용한다, 이런 애들은 죽는 걸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관체험, 관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1분 동안 장송곡이 흘려 퍼지게. 그래서 1분 동안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삶이 충실해집니다. 유언장을 쓰잖아요. 유언장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죽을 때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돈을 못 벌었어. 돈 좀 더 벌 걸.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내가 뭐 좀 더 할 걸.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남들을 사랑할 걸. 남들에게 더 잘해줄 걸. 이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쓰는 게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니까 마지막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요, 얼마나 철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나무를 만들었어. 그래서 집안에다가 감사나무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거 있잖아요. 엄마도 붙이고 아빠도 붙이고 아이들도 붙이고. 그러면 서로 대화가 없잖아. 우리 한국 엄마 아빠 사이, 아니면 또 자녀들 사이 대화가 없잖아. 감사나무, 감사 이 제목들을 보잖아. 서로 대화가 통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거 통해서 감사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이거 통해서 감사하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보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멘탈을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제가 행복한 공부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점수를 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배우는 마음과 성실함은 놓지 않았어요. 이 학생 공부 아주 잘했던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늘 한국 학생같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한 공부의 비밀을 발견한 이후 핀란드 학생과 같이 공부 시간은 적지만 높은 공부력으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얼빈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기 때문에.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이 사형 선고를 당할 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의 수유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나는 이 조마리아 여사의 교육관에 얼마나 경각심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갔지만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죽을까?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에 강점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을 진짜 해방시켜드리고 싶어요. 자유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행복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제 한 몸을 불사르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